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 집, 그리고 가장 믿어야 할 존재 가족. 하지만 2022년 2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그 두 가지는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평범한 새벽 한 통의 신고 전화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존속살인이라는 가장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등에 시달리던 31세 남성 김씨가 자신의 부모와 친형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사건 기록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약자 및 침약하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0일 오전 3시경 김씨 당시 31세는 자신의 손이 다치지 않게 미리 구입한 위 면장갑을 양손에 착용한 채 과도 세 자루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아버지 당시 65세의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수에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김씨는 과도 세 자루를 들고 친형 당시 36세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형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당시 60세가 잠에서 깨 찾아오자 친형이 어머니의 방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어머니의 안면부,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다시 친형이 있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과도로 친형의 안면부, 가슴, 허벅지 등을 수에 찔러 살해했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오전 6시 46분 김씨는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뒤 119에 신고해 여기 사람 3명이 죽었다. 내가 다 죽였다. 그리고 제가 다쳤으니 치료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소방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통보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김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모와 형 모두 칼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며 순순히 체포되었고 경찰에 호송될 때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오전 5시쯤 시끄러운 소리가 났고 비명소리와 우는 소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정신과적 질환이 심각하여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모가 김씨의 정신질환을 철저하게 숨긴 터라 유족들도 김씨와의 면담에서 김씨가 중증의 정신질환을 가진 상태였다는 것을 모를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범인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가족이 자신을 괴롭혔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범행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고 자신은 입양된 양자라서 차별을 당했다면서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횡설수설해 범행을 저지른 정확한 동기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가 경찰에 정신병력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서 유족 측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은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씨는 정신 관련 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김씨를 면회한 한 유족은 김씨가 굉장히 분해 있는 상태로 양자라서 차별을 당했다. 가족들이 나를 괴롭혀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족 측은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가 어렸을 적 김씨를 직접 돌봐줬다며 김씨가 어렸을 때부터 막내로서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은 평소 김씨의 가정에 대해 부모는 별명이 붙여였고 집에 책이 수천 권 있을 만큼 학자에 가까운 스타일이었다며 김씨가 잘못을 했어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를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DNA 감정 결과 김씨는 입양되지 않았고 가족들과 피를 나눈 친가족 사이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범죄가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범죄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건 발생 3-4일 전에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범행을 저지를 때 집안의 물건까지 흉기로 사용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김씨가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김씨 명의로 편의점을 차려주었지만 편의점에 나가지도 않았고 결국 어머니가 편의점을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이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김씨는 정식으로 구속되었습니다. 3월 13일 서울 남부지법은 김씨의 정신감정을 위해 김씨를 치료감호소로 후송시켰습니다. 4월 20일 서울 남부지검은 김씨를 존속살인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2022년 5월 18일에 열린 재판에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하지만 1심에서 서울 남부지법은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 등을 살펴보면 장기간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김 씨가 교정기관에서 수용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심지어 김 씨로 인해 다른 재소자들이 수용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대로 징역 3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치료 감호가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극히 잔인한 점,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김 씨를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전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정신질환 치료가 시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57년 2월 출소하고 2067년 전자발찌를 해제하게 됩니다. 존속 범죄들이 연달아 터지던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사회적으로 충격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주민들까지 충격을 받았고 불안해했습니다. 언론들도 이 사건을 대거 보도하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정신질환자의 존속 범죄를 막을 방도를 논의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신질환과 가정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해 사법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한국 사회가 매우 후진적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니 국가가 나서서 가정폭력과 정신질환에 개입하여 제재와 처벌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중부일보에 사설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쌓인 갈등, 해결되지 않은 분노, 그리고 고립된 가족 관계는 언제든 비극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별한 범죄자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였기에 이 사건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평생을 따라옵니다. 2022년 2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갈등 앞에서 우리는 정말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는지를 말입니다. 사건은 끝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다음 기록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